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까지 공부를 했나봐요. 어느새 3단원 연소와 소화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부터 10번째 수업까지 쭉 이어서 정리해보려고 해요. 걱정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우리 함께 힘차게 공부해봅시다. 오늘 수업도 고고싱! 준비물입니다. 과학교과서, 실험관찰교과서, 필기도구 항상 책상 위에 딱 준비해주시고 지난 시간 내용 떠올려 보면서 복습 퀴즈 몇 개만 풀어봅시다. 같이 읽으면서 말해볼까요? 시작! 연소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없애 불을 끄는 것을 소화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연소의 조건 몇 가지 있죠? 그치, 3가지요. 첫 번째, 탈물질. 두 번째, 그치, 산소. 마지막은 뭐라고? 맞아, 발화점 이상의 온도. 소화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을 없애서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탈물질을 없애거나 산소 공급을 막거나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추거나요. 다 기억나지? 그럼 탈물질 없애기에 해당하는 방법을 한번 골라볼까요? 1번, 물수건으로 덮는다. 이건 뭔가요? 그치, 산소 공급 막기,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 나머지 2가지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온도 낮아지고 수건으로 덮는 거, 막는 거죠. 2번, 초의 심지를 자른다? 그치, 이게 바로 탈물질 없애기였습니다. 고체였던 초가 열에 의해서 액체로 변해서 심지를 타고 올라가 또 기체로 변해야 연소가 일어나는데 기체로 아예 못 변하게 심지를 잘라버리는 게 이게 바로 탈물질 없애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3번, 흙이나 모래 뿌리기. 이건 뭔가요? 맞아, 산소 공급 막는 거죠. 흙이나 모래로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딱 덮어서 공기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공간을 차단시켜주는 것이었죠. 마지막, 가스레인지의 연료 조절 장치를 잠근다? 이것도요? 이거 탈물질 없애기였습니다. 탈물질인 가스가 아예 나오지 못하게 잠가버리는 거니까 탈물질 없애기.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다 잘 풀 수 있겠나요? 3번, 소화기 사용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분말 소화기 사용 방법.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지, 얘들아? 제일 먼저, 그치, 불이 난 곳으로 가져오고 안전핀 뽑고 바람 등지고 서서요. 손잡이 움켜쥐고 발사 눌러주시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분말 소화기 사용해서 불을 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커지면요, 대피해야 됩니다. 대피하고 어디에 신고해요? 당연히 어디? 112라고? 아니지, 그치, 119에 신고하셔야 되죠? 유치원생도 알겠다, 이거는. 마지막 OX 퀴즈까지만 빠르게 가봅시다. 비상벨 누르고 119 신고한다. OX? 당연히 O.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이동한다. 당연히 O죠. 왜요? 그치, 유독가스의 질식살 위험을 막기 위해서요. 나무로 된 책상 밑에 숨는다. 띵띵 X. 왜요? 불나면 당연히 너무 좋은 탈물질이죠, 나무는. 빠른 대피가 중요하므로 승강기로 이동한다. 띵띵 X. 불나면 정전도 같이 될 확률이 높죠. 엘리베이터 타다간 갇힌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소화의 방법,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함께 되새겨봤고요. 바로 책을 펼쳐보자. 오늘은 교과서 70쪽 71쪽입니다. 펼쳐주시고요. 화재 대피도를 그려보는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대피도,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왜 필요할까? 얼마 전에 발생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뉴스 보신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선생님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난주 뉴스 중에 일부입니다. 잠깐 보고 올게요.
어제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인테리어 현장에 켜뒀던 전기 난로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 같다는 게 1차 감식 결과입니다. 숨진 사람 가운데는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랑도 있었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아파트 안으로 합동 감식단원들이 들어갑니다. 4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 감식단은 12층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 있던 전기난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전기난로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어서 확 그 펑 소리 듣고 놀라서 그냥 세 분이 그냥 대피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전기난로뿐만 아니라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캔 15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12층 집에는 작업자 5명과 집주인 가족 3명 등 모두 8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대피했지만 발코니 쪽 작업을 맡은 2명은 추락해 숨졌습니다. 다른 사망자 2명은 13층과 15층 주민인데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다 비상 출입구를 찾지 못하고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최상층 위에 옥상 출입구가 있고 그 위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는데 다급했던 이들이 옥상 출입구를 지나 최상층까지 올라갔다가 막다른 길에 막혔던 걸로 보입니다. 옥상문 같은 경우에 위도 건상기실이나 또 다른 층이랑 좀 헷갈릴 우려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난 출구 혹은 옥상층으로 연결되는 출구라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시해 놓을 그런 필요는 있는 거죠.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진 30대 작업자는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랑이었고 다른 한 명은 태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결혼을 섹시해. 2월 달에 결혼을 섹시고. 2월 달에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런 사고를 접하게 된 것이죠. 11월 달에 결혼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서 2월 달로 연기한 거예요. 하루 휴가를 냈던 6살 아이를 둔 30대 간호사도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계단에서 숨을 거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수업을 계속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번 단원을 잘 공부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슬픈 일이 주변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있어요. 겨울철 많이 이용하는 전기 난방 기구들이요.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직접적인 불씨가 없더라도 주변의 이불 등을 비롯해서 사고 영상 속에서는 우레탄 폼 등의 탈물질,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 난로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탈물질에 자칫 옮겨 붙으면 스스로 금방 연소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 기구들 사용할 때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일은 옥상 출입구로 잘 대피했다면 구조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옥상 출입구로 가지 못하고 지나쳐서 갇혔다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의 비상구의 위치, 대피 경로 등을 미리 잘 파악해 두셔야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실 화재 대피도를 그려볼 거예요. 우리 교실, 우리 학교도 좋아요. 교과서 속 친구들이 화재 대피도를 그리기 위해서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있네요. 불이 났을 때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실이 여러분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과학실도 각종 화학용품 등이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장소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이나 소화기 위치 당연히 파악해야겠습니다. 소화기뿐만 아니라 소화전도,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 그치,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 등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계단, 비상구 등 위치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대피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서로 미리 약속해 놓으면 모두 무사히 잘 탈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어디가 좋을까? 운동장이나 정문 앞, 대피소 등 안전한 공간이 좋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요, 화재 대피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화재 대피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실이 있는 층수의 평면도 6학년 교실에서 소화기 위치도 표시하고 대피 경로 동선도 표시하고 계단 겸 비상구 위치도 확실하게 표시하고요. 한눈에 딱 보이죠? 이렇게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은요. 반드시 화재 대피도를 평상시에 확인해 두어야 위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몸이 대피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위기 상황에 한시가 급한데 이거 볼 정신은 당연히 없잖아. 미리미리 봐두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화재 대피도를 특히 집중해서 재밌게 보던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잠시 보고 올게요. 코믹 영화 볼 때 웃음 빵빵 액션, 공포 영화 볼 때 온몸 깜빡이 액션. 비상시 안전을 생각하는 금호타이어가 비상대피로를 알려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하여 상영관의 위치 및 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계시는 상영관은 시내엔 리빙룸관입니다.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이니 비상시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십시오. 안전한 영화 관람 60주년 금호타이어와 CGV가 함께합니다. 네, 영화관이었습니다. 화재 대피도 영상이 너무 귀엽고 재밌지 않나요? 재미뿐만이 아니라 전달해야 할 내용도 정확하게 잘 담아내고 있죠. 아주 훌륭한 화재 대피도 영상이었습니다. 벌써 영화관 가본 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하루빨리 마음 편하게 영화관 가서 화재 대피도 영상도 영화 볼 날도 있기를 바라면서 학교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학교 화재 대피도를 만들 거니까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고 대피할 수 있을지 화재 대피도에 표시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봐야 그릴 수 있겠죠?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 학교 둘러봤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실이 있는 층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화재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피할 수 있을지 확인해봤어요. 확인했으면 이렇게 학교 구조대로 평면도를 먼저 그립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영상 봤던 대로 그려봤어요. 4층을 6학년 1반부터 저기 5학년 2반까지 한 층 쭉 살펴봤어요. 그 다음 화재 대피도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그려줘야겠죠? 제일 먼저 소화기와 소화전을 표시해봤습니다. 각 교실 안에도 한 개씩 당연히 비치되어 있잖아요. 각 교실 안에랑 복도에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그려줬습니다. 선생님 빠뜨린 거 없지? 그리고 소화기, 소화전뿐만 아니라 수도가나 개수대, 화장실에서 직접 물을 퍼와서 발화점 미만의 온도를 만들어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을 물방울로 표시해봤어요. 수도가랑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전부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상구 표시. 학교에서 비상구는 어디다?
계단이다. 계단, 총 3곳의 계단을 확인했어요. 왼편, 중앙, 오른편. 계단에 비상구 표시해주고 그 외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봤습니다. 갑자기 뭐가 많아졌어. 4층이라고 알려주고 소화기 사용 방법, 우리 반 만남의 장소, 대피 요령들도 핵심 내용들은 딱딱딱 적어서 완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좋나요? 그리고 우리 반에서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는지 경로도 화살표로 쭉 표시해줘야겠죠? 내가 만약에 6학년 2반이라면은 2반 문 밖으로 나와서 가장 가까운 왼편 계단 이용해서 4층에서 1층까지 쭉 내려가서 운동장으로 가고, 만약에 6학년 5반이라면은 가장 가까운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서 1층까지 내려가서 운동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반 위치에서 만남의 장소, 안전한 장소까지 어떤 경로로 대피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표시까지 해주면 화재 대피도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서 교실에 전시해주세요. 서로서로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들었나 확인도 해주시고요. 실험 관찰 35쪽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35쪽 펼쳐주시면요. 1번.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하는 방법,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한다.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한다. 질서 당연히 지켜야 계단 내려가면서 넘어지고 밀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막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예쁘게 또박또박 적어주시고요. 밑에 화재가 잘 발생할 것 같은 장소, 아까 봤던 것처럼 교실이나 과학실, 그 외에도 교무실이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적어주시면 되고, 잘 타는 물질들, 각종 나무 가구들, 책, 종이, 각종 화학 약품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여러분들 상황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적어주세요. 베끼지 말고요. 소화기 위치, 교실 앞과 복도 다 있을 것 같고요. 대피 경로도 계단으로 1층까지 쭉 가서 밖으로 나간다. 그 외에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든지 만남의 장소도 적어주시면은요. 실험 관찰 35쪽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과학교과서 72쪽,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교과서입니다. 과학 이야기 나와 있어요.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화재 감식 전문가. 아까 뉴스 영상 속에서도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감식하시는 화재 감식 전문가 분들이 들어가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원인을 밝혀내셨습니다. 화재 현장을 관찰해서 화재의 원인은 뭐였는지, 몇 시경에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경로로 불길이 번졌는지 추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오늘날에 꼭 필요한 직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더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온라인에서 직접 검색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읽어봅시다. 읽어봤나요? 그럼 다시 실험 관찰로 돌아가 볼게요. 36쪽, 37쪽 단원 마무리 생각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113쪽에 붙임딱지도 뜯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왼쪽 상단부터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이번 단원 연소와 소화, 불타는 것과 끄는 것이라고만 간단하게 알고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샅샅이 자세하게 공부해 봤습니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연소였다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불타는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붙임딱지 붙여주시면서요. 이 붙임딱지 속에서는 나무가 바로 탈물질이고요. 부채질하고 있는 적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였죠. 물론 공기 중에 이미 산소가 많이 있지만 더 잘 공급해주기 위함입니다. 종이에 직접 글씨를 붙여서 나무로 옮겨가게 해주네요. 이게 바로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충족시켜서 연소를 시키고 나면 아래 물질이 연소한 후에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초를 연소시켜 봤어요. 요 2개 붙임딱지 붙여주시고 1번 뭐가 생기나요? 그쵸, 물 띵동댕.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기죠? 이산화탄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걸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초가 연소하고 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 올라가서 불을 끄는 것, 그게 바로 뭐였죠? 네, 소화였습니다. 연소의 조건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을 없애 불을 끄는 것? 연소의 조건은 3가지였지만 한 가지라도 없어지면 불이 꺼진다. 그게 바로 소화였습니다. 첫 번째 붙임딱지요. 입으로 후 붑니다. 이게 어떤 방법입니까? 그쵸, 탈물질 없애기. 두 번째는 집기병으로 덮는 거요. 이건 바로 산소 공급 막기고요. 분무기로 물을 뿌립니다.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춰주시는 것이지요. 꼭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그림, 입으로 부는 건 원래 탈물질이 뭔데? 그치, 기체 상태의 초인데 그거를 입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탈물질을 없애는 것이죠. 두 번째, 뭔가를 덮는 거는 딱 그 공간을 차단시켜서 더 이상 공기, 산소가 못 들어가게 산소 공급을 막는 것이라고 기억해 주기로 했고요. 물로 뭔가를 하는 거는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차갑게 낮추는 것이라고 분류해서 기억해 주자고 했습니다. 이제 잘 분류할 수 있지, 얘들아? 아이 좋아. 그리고 마지막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또박또박 아는 것도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그럼 이번 단원 생각 그물도 완성! 한 장 넘겨서요. 38쪽, 39쪽 6문제 풀어봅시다. 일시정지 하시고 풀기 시작! 다 풀어보셨나요? 좋았어. 빠르게 답 맞춰볼게요. 1번 같이 빈칸 채워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탈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 연소. 연소는 뭐 이상의 온도가 되면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아도 연소한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요, 불 없어도 연소한다. 연소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조건 없애 불 끄는 것, 소화였고요. 다음 문제요. 어디가 먼저 타나요? 당연히 머리 부분 타고 그 다음 나무 부분 늦게 탑니다. 머리 부분이 발화점이 낮은 거죠. 나무가 발화점이 더 높으니까 늦게 타는 거고요. 3번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했다. 그걸로 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 너무 반복했다. 이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4번 소화의 조건 계속 나옵니다. 흙이나 모래로 덮은 거는요, 산소 공급 막기 맞죠? 공기가 못 들어가도록 덮는 거고, 연료 조절 밸브를 잠그는 건요, 탈물질이 가스인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니까 탈물질 없애기 맞습니다. 그 다음 물 뿌리는 거, 물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 맞죠? 4번 알코올 램프로 뚜껑 닫는 거, 뚜껑 닫아서 덮는 거죠? 산소 공급 막기 맞습니다. 5번 촛불 입으로 불기, 이거는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쵸, 탈물질 없애기라고요. 정답은 옳지 않은 것 5번이요. 이제는 잘 풀 수 있으신가요? 아이 좋아. 5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써줄 수 있겠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는다. 119에 신고한다. 등등등. 여러분들이 우리가 3단원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지금까지 학교에서 안전교육 시간에 배웠던 것들 총체적으로 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6번 사람이 발길에 닿지 않는 숲속에서도 종종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항상 사람의 부주의로 뭔가 산불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때문이 아니라도 산불이 난다고요? 왜일까요?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나 나무가 서로 부딪혀서 그 마찰로 인해 열이 순간 발생한 게 순식간에 번져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 나무의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붙기도 합니다.
합니다. 이러한 자연 발생 원인으로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시면서 사람이 아무 짓을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산불이 날 수 있구나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리해 주셨으면은 3단원 실험 관찰도 전부 완성! 3단원 연소와 소화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불 타는 것, 불 끄는 것, 그 가볍게만 여겼던 현상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서 공부해보고 정말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활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는 위기에 닥치더라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피 방법까지 모두 익혀봤습니다. 이번 단원 배웠던 내용들 우리 삶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습해 주셔야 돼요. 복습 꼭꼭 해주시겠다고 선생님과 약속해 주시고요. 약속! 이번 단원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보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으시죠? 너무너무 기특하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3단원 진짜 끝냈습니다. 오늘 공부 마칠게요. 안녕!